마지막으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창업,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이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사회적 기업은 자격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매출, 그 다음에 채용, 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준비가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사회적 기업 인증 전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입니다. 요거는 지역형이 있고 부처형이 있습니다. 지역형이라는 것은 내가 소속돼 있는 주소지에서, 그럼 서울시가 되겠죠. 서울시에서 연 2회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부처형은 저희가 소속돼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역형이 있고 부처형이 있는데 지역형도 가지고 있고 부처형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이면서 문체부의 예비사회적 기업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체부의 예비사회적 기업이면서 고용노동부나 다른 부처의 예비사회적 기업은 될 수가 없다. 부처는 중복될 수가 없다. 그렇게 돼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사업화 자금이 5천만 원 이내에서 이 기업이 경영을 할 수 있는,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지급이 되는데 지정 자체가 됐다고 무조건 돈을 주진 않아요. 각 지역별로 자금 신청 공고를 올려서 신청 기업들의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타당성을 따지고 심사를 봐서 이제 적정 금액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같은 경우 해차에 따라서 점점 그 퍼센트지가 줄어들지만 1년차, 2년차에 따라서 약 50%의 인건비를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50%의 비용만 들여서 이제 고용 인력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음악 단체라면은 이제 대표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팀원들을 이제 원래는 고용을 못했던 팀원을 이제 지정이 된 이후에 고용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나의 이제 회사 돈이 50% 들어가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명을 이제 이런 지정을 못 받으면 한 명을 쓸 돈으로 이제 두 명을 쓸 수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지정이 됐다고 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 또 신청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 명을 무조건 쓰고 있어야 됩니다. 한 명? 그러니까 나의 4대 보험이 들어간 직원이 한 명이 있는 상태여야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명이 있는 직원이 있는 기업이 추가 고용 창출의 목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예술단체들도 감독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무대 감독이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면 디자인 쪽이나 요즘은 크리에이터 분들을 고용을 해서 그런 쪽으로 활동. 그럼 이런 분들은 그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한 이런 분들은 전문 인력인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급여가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전문 인력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해서 또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약 200만 원의 급여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럼 팀이 이제 자생적으로 멤버들끼리 월급도 받으면서 국가가 50% 지원해주는 월급도 받으면서 무대 감독, 조명 감독 이런 분들을 쓸 때 그 돈도 이렇게 주는 그렇죠. 근데 직원으로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그리고 이제 그게 1년 단위로 신청을 하는 거니까 뭐 한 번 신청해서 계속 주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부분은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고를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이 돼야지만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지원금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런 고려 없이 다수의 인원을 채용하다 보면 지속 가능성이 없는 단체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수익성이 같이 있어야 그렇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이 있어야만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 예. 이제 뭐 앞에 비영리가 들어가면은 수익 사업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익 사업 개시 신고를 또 세무서에 하게 돼 있고요. 세무서에 또 양식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 절차를 거친 이후에 수익 사업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예비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이제 수익 모델이 다 있어야지만이 또 그 비영리를 단체라고 하더라도 자생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심사를 할 때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이 기업 단체가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그 가치가 가장 클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단체가 이 수익 모델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그 성장 가능성이 있고 수익이 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고용이 또 창출된다는 의미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뽑을 때 다 비영리 기업이나 단체를 뽑는 거에 아니야? 하는 오해를 하시기 쉬운데 대부분의 형태에서 많이 뽑히는 것들이 주식회사입니다. 영리법인의 주식회사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도 영리법인 7종의 형태에서 비영리로 생각을 하시는데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이고 영리가 주식회사, 협동조합들은 영리법인이다.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영리법인도 되고 비영리법인도 되고 고유번호증은 안 되고. 네,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비영리법인, 영리법인만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문 예술 법인 단체나 제가 지금 비영리 민간 단체예요. 거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가 있나요? 이렇게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까요? 19세가 돼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증은 나오죠. 그런데 이 19세가 된 청년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한다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죠. 그래서 합격이 되면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무서에 신고하는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적을 가지고 인지정 등록을 받는 것은 이렇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와 뭐 어떤 일부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나 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면 단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건 누구나 이제 이 주민등록증처럼 가능합니다. 근데 이 인지증 등록은 이런 단체들이 지역 내에서의 활동 실적을 가지고 증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인지증을 받거나 등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요것은 어떤 사업자 등록증처럼 법적 근거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이 증명이라고 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걸 가지고 이걸 뭐 같이 가질 수 없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다. 요거는 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이렇게 딴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인지증이랑 등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근데 도움이 더 될 수 있겠죠. 그럼 대부분 이제 영리법인이나 고유번호증에서 갈 텐데 사회적 기업이 되던가 아니면 전문예술법인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제 그 자격 요건으로 맞는 조직 형태들을 봤을 때 그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유번호증 하나랑 이제 영리법인 하나 할 수 있죠. 사회적 기업도 될 수 있고 전문예술법인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같이 활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나쁜 점 같은 거 있잖아요. 장단점? 아무래도 분류가 되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두 가지가 되잖아요. 세무적인 부분도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만약에 홍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또 두 가지로 또 나눠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이제 일이 조금 더 번거로움이 많아질 수 있죠. 단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단체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창작과 행정과 어떤 모든 역할들을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게 또 곱하기 2가 되는 게 된다 그러면 더 점점 또 이제 일이 많아지면 우리가 창작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